제가 1대1 코칭을 받을 때도 그렇고 되게 대표님께서 굉장히 해파리처럼 투명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잘 이끌어 주세요. 상대방이 나의 어떤 속마음, 이런 것들을 꺼낼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무대를 잘 만들어 주시는데, 누군가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무례하지? 혹은 이 사람 너무 오지랖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그냥 서슴없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끄집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워낙에 이제 대표님은 소통 기술이 좋으신 분이니까 뭐 대표님만의 또 어떤 아우라가 있으시고 확신이 있는 모습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믿음이 있으신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좀 저희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대표님이 어렵기도 하지만 되게 또 존경하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근데 그게 분명히 밖에 나가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한테 먹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세일즈를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서 밖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나의 어떠한 부분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끄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피디님 처음에 저랑 인터뷰 찍었을 때랑 지금의 인터뷰를 했을 때 지금 인터뷰 질문의 퀄리티가 훨씬 더 깊어지고 네. 꺼내는 게 훨씬 다양하다는 걸 스스로 혹시 눈치챘어요? 조금 좀, 애를 쓰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애를 쓴다는 게 맞는 말. 좀 짜내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터뷰 하기 전까지도 그 급성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음, 질문을 해야 되지? 막 그런 또, 막 짜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일단 질문에 답하자면 제가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PD 방금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어쨌든 코칭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아무렇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음, 감정이 없는 그냥 공감하는 척하지 진짜 공감 못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아니면 진짜 그 감정을 느끼질 못하면 그냥 그게 1%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짜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한번 오해를 받은 적 있어요. 저 사람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건 대중의 패턴이고 대중의 네,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남의 눈치를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대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네. 남의 눈치를 저도 봐요. 아, 근데 남의 네. 눈치를 보는데 그걸 티를 안 내고 내가 강한 척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저 사람 하는 행동, 말, 저런 네.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랑 달라 하면 저는 이단아가 되고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네, 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신기하고 되게 참신하고 새롭고 네, 예, 그런 신비성과 독창성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칭찬이 돼요. 네, 근데 네. 저 사람이 나한테 직접 이득을 가져다 줄 때는 그 과정을 봐야 되는데 좋은 게 아니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이득이 결국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 근데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대중들도 네, 이제는 이 정도 이제 네, 알아요. 네. 근데 그러면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반대쪽에도 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대중들은 또 반대를 싫어해요.
음, 상대방한테 나한테 이득을 가져다 주려면 과정이 쓰거워야 되거든요. 써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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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쓴 거를 또 감당을 못하고 싫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중은. 이돼요. 네, 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는 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그 반대로 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음, 예.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사이코패스 아닌가? 음,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지? 저 사람 물론 무례한 사람도 있어요. 음, 근데 제가 누군가를 코칭할 때는 그 사람조차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걸 내가 그걸 미리 캐치하고 가져다 주는 과정에 내가 그 상대방한테 이득을 줘야 되는데 그 이득을 주는 그 과정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미 같은 음, 실수를 많이 반복하면서 지긋지긋한 실수를 반복해서 그거를 안 하려고 저도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음, 아무렇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근데 저는 역행하고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시도하고 저렇게 시도하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 내가 인식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과정이 음, 달콤한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고객하고 기업, 고객하고 공급자의 관계는 돈을 고객은 냈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편리성을 제공하거나 뭔가 이제 질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지금 영업이라고 했을 때는 말발을 좋게 만들어주거나 어쨌든 훈련시켜야 돼요. 근육을 키워주거나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피디님 헬스장에 가보면 좋은 게 좋은 거인가요? 과정이 아파야 되고 나빠야 돼요. 맞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프고 나빠야만이 어때요? 뱃살도 빠지고 아파야만이 어때요? 뭐 가슴 근육도 좀 커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네, 무슨 네, 말인지. 예, 네, 네, 근육부터 시작해서 하체라든가 이런 거 들을 때 땀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고객이 돈을 내고 헬스장에서 결과를 얻으려면 그 과정이 쓰다라는 거예요. 예. 음, 근데 저는 제가 헬스장 오너가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네, 전문업에서도 이게 그대로 원칙이 그대로 본질 그대로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하지 네, 못하면 전 정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제 진정성을 말로 해먹는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말로 해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먼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결과는 좋아하나 과정을 네, 싫어한다고. 예, 결과가 좋으나 과정을 싫어한다고. 그게 제가 코칭 상담을 받으면서 저한테 문의 오고 상담하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1번, 저는 우쭈쭈 동기부여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도 괜찮냐고. 왜냐면 웬만하면 여성들은 감정적이라서 좀 우쭈쭈도 네, 해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동기부여 우쭈쭈 이런 걸 원한다면 저기 김미경 강사라든가 저기 김창욱 교수님이라든가 뭐 음, 이런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낫다라고 난 아예 대놓고 얘기해줘요. 왜냐면 우리 네, 커뮤니티에 들어오려면 실제로 제가 우쭈쭈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해파리처럼 투명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전 음, 진정성이 없고 저는 고객들을 결국에는 코칭을 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거예요. 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면서도 어때요? 고객들이 이거를 어때요? 오해, 나를 오해할까 봐. 나에 대해서 뭐라 할까 봐 내가 우쭈쭈 해주면 저는 진정성이 없고 고객들을 사실은 속이고 사기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들어왔으면 저는 제 의무를 계속 이성으로 딱 붙잡고 해야 돼요. 아, 내가 감정적으로 흐트러지면 안 된다. 내가 얘네를 우쭈쭈 하면 안 된다. 아, 얘네 지금 힘든데 내가 여기서 나도 약해지면 안 된다. 힘들면 그 힘든 속성을 나는 조금 더 차가워져야 된다. 내가 스스로 계속 네, 리마인드 하면서 내 스스로 계속 그 마인드를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네, 말이 있어요.
행복을 쫓지 말고 책임을 쫓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했어요. 네, 행복을 쫓지 말고 책임을 쫓아라. 저는 인간이 성숙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성숙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일찍부터 책임을 쫓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를 이단하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적응 많이 되다 보니까 남들보다 굳은 살이 더 많이 있고 아직도 뭔가 이런 어떤 긴장감이 전혀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들보다 많이 해봤어요. 여기서 이 게임을. 그러니까 남들보다 오해를 더 많이 받아봤더니 그렇게 삶이 망가지지도 않더라. 남들한테 어쨌든 이단아란 소리 듣고 뭐 사이코패스란 소리 들어도 내가 결국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진짜 나를 알아봐준 사람들, 진짜 변화하는 사람들은 진짜 점점 갈수록 많이 생기더라. 이게 내 데이터인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오해는 안 받고 겉으로 봤을 땐 건전한 척. 겉으로 네, 봤을 때는 되게 그 그럴싸해 보이는 의사, 그럴싸해 보이는 강사들, 그럴싸해 보이는 착하고 이제 좀 이제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이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결과를 못 낸 걸 보면서 이제 분노가 차는 거예요. 우쭈쭈 동기부여한다고 해가지고 네, 성공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성공했어야 돼요. 왜? 동기부여를 누구보다도 잘 받고 감정적으로 그거 캐치를 잘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네, 왜? 네,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과연 세계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면요. 놀라울 정도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한국을 어때요?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중국이 네. 한국을 도와줬어요?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어요?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죠. 전쟁 때 북한이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네, 인천 상륙 작전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미국군이 들어와가지고 반을 쪼개가지고 어때요? 이겨내서 그 다음에 북한까지 다 먹으려 했는데 중국군이 또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계속 싸우다가 어때요? 지금 휴전하는 과정에 있어요. 2025년 지금 7월인데도 휴전 단계에 이해돼요? 이 싸움이 네,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음, 그냥 지금 한국은 없어요. 지금의 한국의 이 삼성 기업 뭐 이런 멋진 도로변 뭐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예? 다양한 사람들하고 국가들하고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없어요. 이해돼요? 네, 차라리 제가 태어난 중국이 지금 이 한국이라는 땅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한국에 와요? 누가 북한에 가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한국이라는 민족이 더 성장하고 크려면 이걸 봐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돼요. 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줬으면 그 도와준 거에 대한 거를 어때요? 우리가 그거를 보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왔는데 만약에 어 제가 한국 사람들 밑에서만 배웠다면 음,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미국 사람한테서 배웠단 말이에요. 네, 지금 네, 제 머릿속의 문화는 미국의 문화. 그래서 항상 제 옆에 있는 사람 저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아이스강 중국 사람이 아니래요. 서양 사람이래요. 왜냐면 마인드가 거기에 쩔어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국적에다가 예, 지금 아시아 사람이고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네, 네. 마인드는 서양 사람이래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마인드라고 하는 건 결국에 내 안에 영혼이란 말이에요. 음, 내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정신을 가지고 제가 제 수강생들 코칭할 때 어떤 마인드로 코칭하겠어요? 미국 사람들에서 배운 미국 사람 그때 한국 사람 인천 상륙작전 도와줬던 그런 어떤 영웅주의처럼 그런 마인드로 제가 한국 사람들을 코칭하다 보니까 지금 좀 더 어때요? 줏대가 있고 주장이 강하고 고집도 있고 예,
좀 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 때 제가 한 번 더, 두 번 더 이렇게 자꾸 곱씹어 생각해 보면 아, 결국 내가 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내가 지금 잘 못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 밑에서 배웠다면. 근데 네, 다행히 전 미국에 대한 문화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깊이 간절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접하다 보니까 마인드가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 또 실제로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중국에서 졸업했고, 그 다음에는 모두 다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지금 10년 넘었어요. 네. 네, 근데 음,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리질 않아요. 한국 사람 다 내 고객이지, 내가 진짜 어울리고 배우는 사람들은 내가 읽는 책이라든가, 내가 결제하는 교육이라든가 상품이랑 보면은 모두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에 대한 그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어때요? 한국 사람들이 그대로 공급하는 도구 역할을 내가 지금 여기 한국에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있지만 계속 뭐 했어요? 미국 사람들 문화를 어때요? 전파하고 그 문화에 대한 그걸 가지고 어때요? 영업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업하고 음. 어떻게 사람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자기 이름 석자를 찾을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여성들에게 어때요? 그 자신감을 어때요?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해왔던 이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함부로 내 걸 복제는 못해요. 이거를. 근데 굳이 제 거를 담고 제 거를 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저는 책임감을 빼앗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복을 쫓지 않고 책임감을 쫓았어요. 책임감을 쫓다 보니까 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다 많아도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 문화를 그렇게 뼈저리게 막 깊이 그렇게 접촉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접촉 못했어요. 겨우 영어라는 언어 정도는 배울 수 있지만 문화를 접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문화를 접하는 것 플러스 그 문화를 현장에서 실험하고 그 문화대로 사는 게 달라요. 미국 사람이라고도 다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건 부자의 문화를 얘기하는 미국 사람들 중에서 피라미드 가장 상위층에 0.0 몇 프로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최대한 끄집어 내려 가지고 예, 내가 현실에서 적용하고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어차피 누군가 나 100살 정도 산다면 어차피 그 시간 안에 나는 어떤 문화를 내 머릿속에 기억력에다가 각인시키고 살 것인가. 그게 제가 붙잡은 어떤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저번 주가요? 미용실 사장님 콜드콜로 이제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벽을 두셨다가 나중에는 본인의 그런 남편과의 관계 이제 뭐 이혼하시고 지금 어떤 스토커한테까지 지금 그런 안 좋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들까지 저한테 다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장님 스스로가 저한테 내가 왜 이런 걸 내가 왜 지금 당신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게요. 왜 사장님 어떻게 저한테 처음 본 사람들 왜 저한테까지 이렇게 다 오픈을 하세요? 했더니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아니 지금 선생님이 잘 이렇게 리드를 해주시잖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거는 그냥 저는 그냥 누군가가 또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던 거고, 좀 뭔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쩌면 필요했을 타이밍에 제가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과 듦이 동시에, 와,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알스강 대표님처럼 그런 기술, 그런 표현력, 그런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라면, 와, 이거 정말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상상만 해도 다 얻은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이거를 좀 대표님에게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